자, 오늘은 식품위생직 중에 경력 경쟁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경력 경쟁, 공개 경쟁 들어보셨죠? 이후의 영상에서는 선생님이 공개 경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줄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말할 경력 경쟁은 예전에는 제한 경쟁이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말 그대로 시험에 응시 제한을 두겠다는 건데요. 이 경력 경쟁, 제한 경쟁에는 자격 요건이 있고요. 이 시도에서 제공하는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력 경쟁을 준비한다면 내가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한 후에 응시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력 경쟁을 전형으로 시험을 보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이렇게 5개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도 꾸준히 시기직을 선발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 경북, 경남 3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셔서 경기도와 경북, 경남을 조금 선생님이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 충남과 전북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깜짝 채용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지금 채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2023년도에 공고에 따라서 채용이 또 생길 수 있고요. 지금 보다시피 경남에 올해 채용이 없죠. 채용이 안 날 수도 있다라는 매번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기도를 보시면 여러분 날짜 한번 보세요. 상반기에 치러집니다. 보통 4월 달쯤에. 근데 올해는 3월에 치러졌어요. 그리고 20년도에도 3월 달로 공고가 나왔었는데 코로나 있었죠. 그래서 한 달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2개의 날짜가 있는데요. 19년도에도 역시 깜짝 하반기 채용이 있었습니다. 14년, 이 앞에 14년도, 13년도엔 예전에 상반기, 하반기 꾸준히 채용을 하다가 현재는 상반기 채용을 하고 있는데 19년도에 한 번 하반기 채용이 있었다라는 거 또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도 4월 달 요쯤에 치러지게 되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5월에 치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경남을 한번 볼까요? 내가 경상남도에 살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10월 달에 치러진다고 보시면 돼요. 또는 하반기에 치러진다.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 될 시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와 경북 같은 경우는 유사한 시기에 치러지다 보니까 이 18년도처럼 같은 날에 치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둘 중에 한 지역만 골라야 합니다. 내가 경기도도 경북도 모두 응시할 수 있지만 같은 날에 시행될 때는 한 지역만. 다른 날에 시행되면 내가 자격 조건이 된다면 2지역 다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 제한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자격인지 살펴볼까요? 자, 시기직은요,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이상이라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시도마다 다른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이상, 식품산업기사 이상이라는 건 식품산업기사나 식품기사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 중에 하나만 있으면 응시를 할 수가 있고요. 경상북도는 영양사, 위생사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충청남도, 전라북도는 영양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만 응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에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돼요. 자기가 위생사만 있는데 내가 전북을 응시하려고 하면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격 요건 빨간색 표시되어 있죠? 매년 변경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자격 요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 꼭 숙지해 두세요. 자, 그 다음은 가산점 한번 볼까요? 자, 가산점 정말 중요하죠, 사실은. 그런데 경력 경쟁은 가산점이 전혀 없습니다. 궁금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현재 5개 지역에서는 이 자격 조건에 있었던 부분이 우리가 공개 경쟁에서는 그러니까 뭐 영양사나 위생사가 있을 때 가산점을 받는데 이미 자격 요건이죠. 그래서 가산점 없습니다. 그리고 공통 적용 가산점이라고 되어 있죠. 컴퓨터와 관련된 가산점들이에요. 예전에 있었지만 21년도부터 폐지됐습니다. 이 가산점은 공개든 경력이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경력은 결론적으로 어떤 가산점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주지 제한 한번 볼까요? 자, 거주지는 우리가 시험을 볼 수 있는, 그쵸? 거주지 제한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근데 이 2가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경력 경쟁은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는 시도가 하나도 없어요. 5개 모두 거주지의 제한. 우리 시도에 산 적이 있거나 살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내가
그 시도에 살면 됩니다. 선생님 경기도로 보고 싶다? 난 경기도 살고 있거든요. 주소지가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많이 궁금하시는데요. 총 3년 이상인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내가 응시하려는 시도에 3년 이상 살았던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보세요. 합산이라고 되어 있죠. 1년 살고 나갔다가 다시 오고 이렇게 띄엄띄엄 살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그 기간을 모두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년이 넘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살펴볼까요? 일정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 공모문을 봐도 머리에 쥐가 나요 하죠. 시험 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꼭 살펴보셔야 돼요. 이 중에서 첫 번째, 응시원서 접수 기간 잘 숙지해 두셔야 되고요. 시간까지도 잘 체크해 두셔야 돼요. 6시간 넘으면 12시까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응시 기간 접수하고요. 그 다음에 응시원서 접수한 후에 시험 장소가 이날뜨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 보신 다음에 필기 합격을 먼저 하게 되고요. 필기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 시험이 치러지게 되고 모두 다 합격을 해야 최종 합격자가 돼서 공무원이 되시는 겁니다. 시험 과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력 경쟁과 공개 경쟁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시험 과목입니다. 경력 경쟁 같은 경우는 세 과목을 보게 되는데요. 화학, 식품위생학, 식품미생물학 이렇게 세 과목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화학은 식품화학이 아닙니다. 일반 화학이에요. 여러분들 그 점 꼭 숙지해 두시고요. 문제책도 이 순서대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목별로 20문항이 출제가 돼서 총 60문항이 나오게 되고요. 자, 시험 시간도 과목별 20분, 즉 1시간 60분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문제들은요, 여러분, 이 내가 응시하는 해당 시도에서 자체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 출제되고 이 내가 보는 이 세 과목 모두 다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험 감독관이 문제책을 들고 가요. 가져갑니다. 그러면 선생님 내가 어떤 답을 썼는지 조금 적고 싶어요. 응시표에 적을까요? 안 됩니다. 부정행위가 돼요. 초시생분들 꼭 숙지해 두시고 아무데도 적지 말고 머릿속에 기억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꾸준히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지역에 이제 경쟁률이라던가 합격선을 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이 자료를 이렇게 쭉 선생님이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들에 놓고 살펴봐야 될 내용들을 선생님이 짚어줄 테니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못 봤어요 라고 하면 우리 품격 카페에 경쟁률과 합격선에 대한 게시글이 있거든요. 여기에 3년치가 아닌 5년치가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카페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합격선 부분에서 자, 내가 경기도 보면 많은 지역 다양하게 뽑고 있죠. 첫 번째, 응시 지역을 내 자신이 골라야 합니다. 경기도라고 넣지 않고요. 이천, 의정부라고 골라야 합니다. 자, 내가 지역을 먼저 고르게 되면 첫 번째 경쟁률이 지역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을 치르고 났을 때 합격선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2020년도를 보시면은 현재 화성이 97.5로 가장 높은 점수의 합격선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가평과 이천은 88점으로 되게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 합격선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선발하는 인원, 채용 인원이 4명인데 4명만 1배수로 뽑지 않고 필기시험을 합격하는 인원이 뭐 6명, 뭐 또 8명 이렇게 좀 더 많이 뽑게 되는데요. 이 필기시험 합격한 인원 6명이다. 그러면 6등의 점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6명의 평균인가요? 아니에요. 1등의 점수인가요? 아니에요. 6번째 친구의 점수예요. 그럼 예를 들어 가평에서 2명을 필기 합격했다. 그러면 2등의 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점수 차가 꽤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지역을 고르냐에 따라 내 성적에서 이 지역은 합격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시 지역을 고르실 때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거기에서 무조건 행운의 여신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연도별로 분석하시고요. 경쟁률 잘 받으시고 시험의 난이도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 응시 지역도 잘 고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경기도 또 경상북도 그리고
경상남도 이렇게 다 응시 인원과 합격서 모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채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비워져 있죠. 자, 이렇게 살펴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자원봉사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고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자원봉사 여러분들 초시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부분인데 우선 첫 번째, 경기도 응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자원봉사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요. 경기도를 응시하는 친구들은 그 실적을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이라고 우선 기한의 제한을 두고 있고요. 헌혈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고요. 아무 데서나 그냥 자원봉사했다 아닙니다. 그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는 곳에서 증명서를 받고 인정받는 곳에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자원봉사가 없으면 떨어질까요? 라고 하는데,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원봉사 실적이 없어도 최종 합격을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자원봉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면접을 치를 때 자원봉사 활동 레포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봉사 실적이 없으면 내용을 작성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기도 시험을 준비하겠다, 내년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처럼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자원봉사를 미리 좀 해두시는 거 선생님은 적극 추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우리 시기직 경력 경쟁을 준비하는 초시생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 경력 경쟁은 시험 과목이 적은 만큼 경쟁률이 높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난이도로 시험이 출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 더욱더 꼼꼼하게 이 경력 경쟁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선생님 꼭 말씀해주고 싶습니다. 자,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거나 우리 품격 카페에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선생님은 이후의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